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촉발한 관세 불확실성, 여기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이틀 연속 약진을 이어가면서 뉴욕 증시는 간밤에도 웃으면서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 8,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시야가 거래소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약간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 어떻게 시장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전략과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하는지 오늘도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BN골드의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현재 상승 출발했던 거래소,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간은 확대되면서 지금 현재는 약보합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급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매도세가 더 확대될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강한 조정장의 흐름들을 외국인들이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순매도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우리 시장을 잡아주던 외국인들의 자금 빠지면 우리 시장 좀 추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일부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 시점 대형주에 대한 차익 실현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자동차와 로봇주로 불이 붙었던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일부 시가총액 대형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좀 일부 한 뒤에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눈치 보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 전략을 외국인들도 그 흐름을 맞춰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또 수급으로 따라오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료까지 외국인들이 좀 추적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세 하락이 아니니 건강한 조정이니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데이터가 증명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MSCI 한국 ETF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올해 들어서 벌써 33억 달러, 그러니까 지난해 작년 유입액을 훨씬 뛰어넘는 역대급 수치가 붙어주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통째로 사는 이 큰 손들의 여전한 이 코스피 순매수, 이 코스피의 밸류업을 좀 더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게다가 지금 최근 20일까지 나왔던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역시나 조업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가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반도체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대형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로 퍼지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커지는 부분 그렇게 크게 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팔고 소형주, 중소형주를 담을 때 어떤 섹터 흐름들을 추적하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 보신다라 그러면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대응 가능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더 들어가서 시장 흐름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 단연 한화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 시점 상승폭을 약간 줄이긴 했지만 23%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TC본더를 더 이상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화비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 TC본더 시장, 특히나 HBM 장비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의 권력, 역시나 점유율이 워낙에 탄탄했기 때문에 이전과도 하나비전과의 트러블이 있을 때 당시에 시장에 또 주가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왔던 흐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이 한미반도체 TC본더 왕자의 도전장을 내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좀 어느 정도 선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에 대한 경쟁사로 부각되고 있는 이 하나비전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장비 교체라고 보기보다는 이 SK하이닉스의 색깔이 너무 짙은 한미반도체와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가기보다는 삼성전자도 초격차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냥 기성목보다는 맞춤형 정장을 입기 위해서 새로운 또 파트너사를 좀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에 대한 흐름들은 어디에 하나비전에 또 수급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역시나 삼성이 TC본더 이 시장에 대한 독자 노선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한미반도체와 거리는 멀어질 거고요. 그러면 하나와의 밀월 관계는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비전이 이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재료들이 단순히 오늘 일시적인 흐름으로 끝나기보다는 앞으로 HBM 장비 시장은 한미반도체 독주에서 이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 이 진검승부 체제로 좀 들어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비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저는 이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수혜로 인식하고 좀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TC 본딩 장비 시장 안에서의 흐름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성하준 매니저의 탑픽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리뷰 종목 한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2G 바이오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대규모의 유상증자 규모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상승폭 늘리면서 현재 6%대 강세인데요. 어떤 식으로 좀 들고 가볼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G2G 바이오에 대한 흐름들, 나도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타이밍을 안 주고 올라가 버리네,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G2G 바이오는 제가 1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셔라 하는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사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기업들이 돈의 흐름을 빠르게 가져온다. 그러면 그 돈의 흐름이 출처가 뭐고 그 돈의 흐름의 사용처가 어딘지를 분석하셔라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번 G2G 바이오의 1,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 수혈은 저는 G2G 바이오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서 분명히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G2G 바이오가 600억 원 정도는 시설 자금에, 그리고 900억 원 정도는 이 이노램프 기반의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라는 점이 저는 크게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비만약 시장에 대한 파이프라인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좀 끌어내야 되는 제약바이오 시장인 만큼 G2G 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은 저는 여전히 좀 더 상단을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G2G 바이오 함께 하신 분들 목표가 달성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되 목표가 11만 원까지 상향하고 추가적인 흐름 지켜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현금 확보 전략과 함께 2차 목표가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들어가 볼 종목, 매니저님 탑픽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을 타보자 이스페타시스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산업용 인쇄회로기판 PCB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이 여러 층을 쌓아올린 MLB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장비의 핵심인 이 MLB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이 좀 더 기대된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차세대 AI 가속기인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실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베라루빈에 대한 재료까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 제품보다 블랙엘 자체도 더 많은 그리고 더 어려운 공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고다층 기판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한 수혜는 이스페타시스가 단연 다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호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의 이 주가, 관련 종목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일부 포착이 되고 있는 바,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시그널 포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지금 시장 전망도 올해 2026년도 매출이 1조 4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3천억 원 정도 규모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보니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하시기에 충분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페타시스 현재가 11만 원, 그리고 11만 1천 원 구간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투자 가치만 통해서 수시로 대응을 해드리기 위해서 단기 목표가는 12만 원 선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만 5천 원 선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항상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는요, 오늘 저녁 10시에 여러분들 성하준 매니저의 급등 전략 회의를 통해서 많은 내용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에 뭘 봐야 되는지 그 흐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녁 10시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도 증시탱과 함께 수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